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그 설문조사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저 이제 고민했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지 아니면 슈바이처 박사라고 할지 말이죠.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대뜸 이제 제게 그러더군요. 야, 뭘 그리 고민하냐? 당연히 엄마 아빠라고 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되물었죠. 왜? 왜 그래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러자 누나는 생각을 해봐라. 엄마 아빠라고 적어 넣으면 너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겠냐? 그리고 또 너를 얼마나 멋진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겠어? 라고 말하더군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즉시 이제 엄마 아빠라고 적어 넣었죠. 근데 사실 그 당시 나는 초딩 어린 시절이라서 그저 엄마 아빠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존경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제가 분명하게 느낀 것은 이 부모라는 존재는 정말로 이 존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아니 대체 그동안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순신 장군이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존경해 왔는데 어째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모님들은 제대로 존경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째서 존경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냐는 얘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부모와는 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 항상 건성건성으로 대하거나 핀잔하고 한심해하고 그러니까 늘상 그런 식의 대접을 받는 자녀에게 이 부모 존경의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근데 아마도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도 그분의 자녀들만큼은 그분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아무리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일단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을 대할 때는 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라도 부모 눈에는 자식들은 한심하고 또 어느 정도 귀찮기도 하고 이러니까 무슨 얘기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 눈에 존경스러워 보일 리가 없죠.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분들도 집에만 들어오면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죽을 때까지 존경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도 얼마든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모들이 그 놀라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따라서 실행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부모 자녀 간에 놀라운 일대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방법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방법 한 가지는 바로 자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뻔한 얘기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는 말은 부모님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냐는 얘기죠.
자녀가 부모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거나 불만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 과연 부모님들이 끝까지 들어줄 수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끝까지 못 듣죠. 실패하죠. 좀 듣다가도 부모 마음에서 뭔가 올라와요. 이게 울컥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 자녀를 핀잔하고 뭐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또 이제 더 다투게 되고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녀들은 이제 부모와 대화를 하려다가 또는 불만을 털어놓으려다가 더욱더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부모와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리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이제 이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죠. 자, 그래서 자녀의 이야기, 자녀의 불만을 부모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아드님 또는 따님과 대화를 나눌 때 또는 불만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얘기를 나눌 때 이전처럼 해서는 뭐 듣던 중에 또 화내고 열이면 열번 다 실패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자녀가 하는 얘기, 그 불만들을 차분히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 딸이 또는 아들이 하는 저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남편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가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라가 치밀어서 듣지를 못해요.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 남편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계속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틀려지죠.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죠. 아드님과 따님께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할 때 지금 내 아들과 딸이 하는 저 얘기는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시 마음이 편해지고 끝까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동시에 자녀의 그 불만을 들어줄 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가 각자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 또는 아내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생각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우리 안에 생각의 밑에 깔려있는 그 잠재의식대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하게 되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아내 또는 남편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부모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중간에 뭐 싸우거나 뭐 핀잔하거나 해서 이미 다 깨져버렸죠. 다른 때 같으면. 그러나 이렇게 다 들어주고 나서 자녀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해주면 자녀는 이제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말이 통하지 않던 부모가 이게 웬일이냐 하고 자녀는 정말로 놀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혼자 있으면서 생각할 때 그게 정말로 부모의 진심이었는지 그런 이제 의심이 또 들 거예요. 부모의 이제 그런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또 그런 의심도 함께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는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죠. 확인해 보려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대화를 시도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자리를 또 만듭니다. 자녀가. 부모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부모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자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이게 장난이 아닌데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느냐? 아니죠. 3세판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자녀는 또 한 번 시도합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시 한번 자녀가 또 그걸 시도했을 때 부모가 또 그렇게 자녀의 말을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한다면 자녀는 이제 변하는 겁니다. 자녀는 이제 부모를 점점 좋아하게 돼요. 왜냐? 그 어디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없고 그 어디에서 찾아봐도 없죠. 친구 중에도 없고. 그런데 그동안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던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녀는 부모를 점점 좋아하게 되죠. 점점 좋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좋아하다 보면 결국은 존경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정리하면 결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자녀와 말이 통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를 존경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는데 어떻게 그 부모를 존경할 수가 있겠어요? 자, 부디 부모님들께서는 이 방식을 바로 실행하시어 부모 자녀 간에 자녀는 늘 부모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늘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